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모아 자동차를 살 때 우리의 뇌는 아주 보수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은 방어 본능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누구나 인정하는 BMW나 벤츠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며 심리적인 안도감을 얻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의 브랜드들이 바로 이 심리를 마케팅의 최전선에 내세우며 시장의 엄격한 규칙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토록 견고하고 보수적인 자동차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기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평생 탈차로 당연하게 일본차나 독일차를 계약하던 소비자들이 전 시장에서 조용히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출범한 지 불과 10년 남짓된 신생 브랜드 제네시스 매장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던 100년 역사의 명차들을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한국 자동차를 앞다투어 채워 넣으며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유구한 가문의 전통도 물려받은 낡은 유산 하나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한 이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매력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굳게 닫힌 지갑을 단숨에 열어 젖힌 것일까요? 오늘은 르망24에서 보여준 제네시스의 놀라운 활약과 완전히 달라진 글로벌 위상, 그리고 해외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자동차의 진짜 성공 비결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럭셔리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모터쇼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인간과 기계의 한계를 처절하게 시험하는 혹독한 모터스포츠 트랙 위야말로 브랜드의 진짜 기술력을 입증하는 가장 냉혹하고 정확한 시험대죠. 2026년 프랑스에서 열린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 현장에서 전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아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하이퍼카 클래스 예선전에서 제네시스의 전담 모터 스포츠 팀인 마그마 레이싱이 출전시킨 차량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페라리의 레이싱 카드를 앞지르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르망 24시간 레이스가 어떤 대회인지 그 가혹한 환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정해진 짧은 거리를 가장 빨리 달리는 일반적인 경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려 24시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의 드라이버들이 교대로 운전대를 잡으며 트랙을 쉬지 않고 돌아야 하죠. 시속 300km를 가볍게 넘나드는 엄청난 속도로 하루 꼬박 달리다 보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전기 모터는 붉게 달아오르고 타이어는 찢겨나갈 듯한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열 관리에 실패하거나 내부 부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면 그 즉시 차체에 연기가 피어오르며 트랙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제네시스가 출전한 하이퍼카 클래스는 각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진 모든 자본과 최첨단 기술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모터스포츠의 최정점입니다. 대중에게 판매할 기술을 미리 시험하기 위해 규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튼튼한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이 무대에서 페라리를 앞질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페라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터스포츠 그 자체를 위해 탄생한 100년 역사의 명가입니다. 수십 년 동안 트랙 위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이 바닥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왔죠. 그런 페라리의 베테랑 드라이버와 수십 년 경력의 엔지니어들조차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생 브랜드의 차량이 자신들보다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자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기에 우리를 추월할 수 있느냐며 묻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0년의 노하우가 10년의 도전에 밀려난 이 순간은 현장에 있던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무거운 침묵을 안겨주었습니다. 레이싱 트랙은 마케팅이나 화려한 언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차갑고 투명한 실력의 세계입니다. 공기역학적 설계로 거센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며 차체를 바닥으로 강하게 누르고 엔진과 배터리가 뿜어내는 수백 도의 열기를 일정하게 식혀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코너를 돌 때마다 노면을 끈적하게 움켜쥐는 셰시의 균형까지 모든 물리적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단 0.1초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10년을 넘긴 브랜드가 극한의 주행 조건에서 오랜 역사의 강자들을 압도했다는 사실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강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고도화된 전동화 기술과
초고장력 강판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차체 설계 능력이 이미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음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증명해낸 셈입니다. 전통적인 유럽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과거 우승 기록을 전시관에 걸어두고 낡은 역사를 자랑할 때 제네시스는 지금 당장 트랙 위에서 경쟁자들을 실력으로 추월하며 현재의 속도로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화려한 엠블럼이나 오래된 역사책 없이 오직 순수한 기술의 완성도만으로 가장 보수적인 모터스포츠의 심장부를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뼈대 깊은 유산도 없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했던 이 신생 브랜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모터스포츠의 최정점을 위협할 만한 극강의 퍼포먼스를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압도적인 성능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비밀은 1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만히 기다리며 기술을 축적하는 대신 그 100년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거장들을 영입한 파격적인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는 있어도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주행 감각은 절대 단숨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었습니다. 엔진의 미세한 진동을 잡고 고속 주행 시 차체를 바닥으로 끈적하게 밀착시키는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고도의 노하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네시스의 모기업은 이 불문율을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비켜갑니다. 맨바닥에서 땀 흘리며 시행착오를 겪는 대신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뼈대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브랜드 출범 초기부터 독일 최고급 브랜드에서 고성능 부문을 총괄하던 수석 엔지니어와 영국 럭셔리 자동차의 외관을 빚어내던 전설적인 디자이너들을 거액을 들여 영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유럽 명차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백전 노장들이 한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거장들은 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아시아의 신생 브랜드로 넘어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완벽한 백지 상태가 주는 자유로움 때문이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거대한 기업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려 해도 과거의 전통과 복잡한 사내 정치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이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당신들이 머릿속에 구상하던 가장 완벽한 자동차를 마음껏 만들어 보라며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대우와 전폭적인 지원은 브랜드의 기술적 유전자 자체를 단숨에 뜯어고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을 수없이 달리며 축적된 묵직한 서스펜션 세팅 능력과 스포츠카 특유의 날카로운 조향 감각이 제네시스의 쉐시 위로 고스란히 이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무게감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탑승자의 허리로 전달되는 충격을 부드럽게 걸러내는 본질적인 감각들이 몰라보게 세련되어졌죠. 시행착오에 낭비될 뻔했던 수십 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거장들의 경험을 통해 단 10년으로 압축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관 디자인 역시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 누군가를 어설프게 따라하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우아함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장들의 손길을 거치며 탄생한 얇은 두 줄의 램프와 방패 모양의 그릴은 이제 밤거리에서 불빛만 보아도 누구나 제네시스임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강력한 시각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자적인 엔진과 뼈대 개발에 밑빠진 독처럼 자본을 쏟아붓는 대신 외부에 검증된 두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동차의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듬어낸 것입니다. 이 영리한 지름길은 제네시스가 럭셔리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깨부수는 아주 튼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역사가 없다는 약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가장 빠르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셈이죠. 이처럼 트랙 위에서 증명한 속도와 유명 엔지니어들의 영입만으로는 아직 넘지 못한 거대한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까다로운 북미 소비자들의 굳게 닫힌 지갑을 온전히 열기 위해서는 주행 성능을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인 조건이 필요했죠. 이들에게 자동차란 단순히 빠르고 아름다운 이동수단이기 이전에 도로 위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치명적인 사고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이들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북미의 럭셔리 자동차 시장이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특정 유럽 브랜드들에 의해 굳건하게 장악되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돌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검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제네시스는 어떻게 이 까다로운 심리적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을까요? 그 해답은 철저하게 통제된 안전성 테스트장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아주 참혹한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굽은 내리막길에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골프의 전설 타이거 우즈가 직접 운전하던 SUV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 낭떠러지로 비참하게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그가 탑승했던 차량이 바로 GV80이었습니다. 내리막 곡선 구간에서 굽은 길을 이탈해 반대편 차선 2개를 가로지른 뒤 연석과 나무를 연달아 들이받고 공중에서 여러 번 뒤집히는 끔찍한 연쇄 충돌이 이어졌죠. 차량이 최종적으로 멈춰 선 곳은 원래 도로에서 수십 미터나 벗어난 가파른 비탈길 아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원들과 경찰들은 처참하게 찢겨나간 차량의 외관을 보고 운전자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두꺼운 금속 차체가 종이장처럼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무거운 유압 절단기까지 동원되어야 할 만큼 충격의 여파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절단기로 차량의 문을 뜯어내고 내부를 확인한 순간 전 세계 언론을 향해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차량의 앞부분과 범퍼 외부는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지만 타이거 우즈가 탑승해 있던 실내 승객석 공간만큼은 뼈대가 전혀 꺾이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중한 차체가 공중에서 여러 번 회전하며 단단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끔찍한 롤링 충격 속에서도 두꺼운 초고장력 강판이 다중으로 덧대어진 차체 프레임이 승객석으로 향하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차단해낸 것이죠. 여기에 탑승자의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실내 에어백 시스템이 정확한 타이밍에 터지며 치명적인 2차 충격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장착된 제네시스 특유의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탑승자의 몸이 차량 내부에서 심하게 요동치며 부딪히는 현상을 방어한 기술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타이거 우즈는 다리에 복합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최악의 상황을 뚫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쇳덩이 사이로 승객석만 멀쩡하게 보존된 이 한 장의 현장 사진은 북미 소비자들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확신을 꽂아넣게 됩니다. 10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명차들과 비교해도 쉐 씨의 강성과 탑승자 보호 능력이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가장 가혹하고 직관적인 사고 현장에서 입증된 순간이었죠. 자동차 제조사가 정해진 조건 아래에서 진행하는 충돌 테스트 100번보다 골프 황제의 목숨을 실제로 살려낸 이 극적인 생존 기록이 가장 보수적인 북미 소비자들의 굳건한 의구심을 단숨에 잠재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네시스는 북미 시장에서 단순히 편히 사양이 많고 가격이 합리적인 훌륭한 대안이라는 낡은 인식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게 됩니다. 차량의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내 가족의 소중한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엄 자동차로 브랜드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트랙과 도로 위에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혹독한 검증을 모두 마친 제네시스가 글로벌 최상위 럭셔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 내놓은 결정적인 카드는 바로 초대형 기함급 전기차 GV90입니다. 2026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GV90의 모태가 되는 네오른 컨셉의 실물이 공개되자 콧대 높은 해외 자동차 매체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로드앤트랙은 이 차량을 두고 벤츠의 마이바흐와 롤스로이스조차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기술적 진보라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00년 역사의 최고급 수제 자동차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이제 막 10년을 넘긴 한국의 전기차가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대등한 평가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GV90의 어떤 기술에 이토록 열광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외신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앞문과 뒷문 사이의 기둥인 B필러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양쪽으로 시원하게 열리는 코치 도어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차체의 핵심 지지대인 중앙기둥을 없애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특히 무거운 배터리를 바닥에 싣고 달리는 대형 전기차에서 이 기둥을 없애면서도 충돌 안전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극한의 공학적 설계 능력을 요구하죠. 하지만 제네시스는 앞서 타이거 우즈의 사고에서 증명했던 차체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난제를 영리하게 해결해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앞문과 뒷문이 서로 맞물리며 스스로 단단한 기둥 역할을 하도록 특수한 잠금 장치를 설계했고, 승객석 바닥과 지붕을 잇는 테두리에 초고장력 강판을 기존보다 훨씬 두껍게 둘러서 차체의 강성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초호화 브랜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코치 도어 기술을 대량 생산 체제의 전기차에 구현해낸 혁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탑승자는 좁은 차에 타는 것이 아니라 기둥 하나 없이 탁 트인 최고급 라운지에 입장하는 듯한 압도적인 공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넓은 실내를 채우는 편의 기술 역시 기존의 럭셔리 문법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온돌 난방 기술을 자동차 실내에 최초로 적용한 것입니다. 차량의 바닥은 물론이고 문 안쪽과 대시보드 아래까지 특수 발열 필름을 넓게 부착하여 건조한 히터 바람 없이 복사열만으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시스템을 탑재했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얼굴로 뜨거운 바람이 쏟아지는 불쾌감을 없애준 기능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술의 진가는 전기차의 고질적인 약점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차는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 소모가 극심한 공조기를 가동하느라 주행거리가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열 난방은 적은 전력으로도 탑승자의 체온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를 방어하는 아주 실용적인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디자인적인 우아함을 넘어 사용자 건강과 배터리 효율까지 동시에 잡아낸 셈이죠. 여기에 실내 구조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시트 배열 기술은 이동수단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일열 시트를 180도 회전시켜 뒷좌석 승객과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만든 스위블링 기능이 적용되어 주행을 멈추고 쉬는 동안 실내는 완벽한 응접실로 변모합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에서 부드럽게 솟아오르고 복잡한 물리 버튼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어 한국적인 여백의 미를 정갈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빈틈없이 크롬 장식을 덧대고 화려한 가죽으로 실내를 가득 채우며 불을 과시하던 기존 유럽 브랜드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네시스는 유럽의 낡은 전통을 흉내내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적인 곡선미를 살린 외관과 코치도어, 그리고 온돌 난방과 같은 가장 독창적인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자신들만의 럭셔리 생태계를 확고하게 구축해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오래된 규칙을 따라가는 대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경험을 새로운 럭셔리의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신선하고 파격적인 공간에 글로벌 최상위 소비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하게 기술을 증명하고 튼튼한 안전을 입증하며 전혀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개척해온 고단한 여정의 결과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 데이터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제네시스는 정확히 10년 만인 2026년 기준 북미 누적 판매량 45만 대를 돌파하는 묵직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 시장에서 8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팔아치우며 오랫동안 일본 럭셔리의 자존심으로 군림했던 인피니티를 완전히 꺾고 북미 고급차 시장에 확고한 주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고급 브랜드를 넘어섰다는 것은 단순한 판매량 그 이상의 아주 거대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과거 1990년대부터 렉서스와 인피니티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아시안 프리미엄의 견고한 기준을 이제 막 10년을 넘긴 한국의 신생 브랜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독일 차를 살 돈이 부족해서 선택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들이 최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가치를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확고한 취향의 영역으로 완전히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모든 시선은 공식 출시를 앞둔 GV90의 최종 가격표에 아주 날카롭게 쏠려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차량의 시작 가격이 1억 원대를 훌쩍 넘어 최상위 트림의 경우 2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죠. 자동차 시장에서 2억 원이라는 거액은 일반적인 대중차를 고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리적 잣대가 적용되는 아주 특이한 구간입니다. 이 생태계에 머무는 소비자들은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혹은 부품 교체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 같은 철저히 계산적인 조건들로 차를 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표의 숫자가 높을수록 제품의 가치와 하차감이 올라간다고 믿는 배블런 효과가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곳이죠. 이들은 오직 브랜드가 뿜어내는 고유한 철학과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만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GV90은 바로 이 냉혹하고도 엄격한 최상위 생태계 한복판에 가장 자신감 넘치는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벤츠나 BMW와 비슷한 크기의 차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 제네시스의 가장 든든한 무기였다면, 이제는 온전한 기술력과 브랜드의 이름값 그 자체만으로 글로벌 최상위 수요층과 승부하는 가장 무겁고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 이름조차 생소했던 변방의 신생 브랜드가 르망 24시 트랙에서 유구한 역사를 꺾고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생존 데이터로 가장 깐깐한 소비자들을 설득하며 마침내 럭셔리의 기준을 완벽하게 새로 쓰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낡은 계급장 대신 여백의 미가 담긴 세심한 공간 설계와 압도적인 전기차 기술력이라는 자신만의 새로운 문법으로 완전히 다른 럭셔리의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조립해냈죠. 제네시스가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고 당당히 최상위 주류로 올라선 이들의 무서운 질주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